자, 제일 먼저 운동할 때, 물체가 운동할 때 갖는 운동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봅시다. 자, 운동할 때 갖는 에너지, 다시 말해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그 운동하던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커진다는 소리죠. 아주 좋은 예시가 교과서에 있어서 그거를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볼링 하는 거 한 번씩은 본 적은 있죠. 하지는 않았더라도 볼링공을 굴려서 볼링핀에 맞춰서 더 많이 넘어뜨리면 점수를 더 많이 얻어가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볼링공을 굴려서 볼링핀에 맞춘다고 쳤을 때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볼링공, 굴러가는 볼링공의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볼링장에 가보면 볼링공도 되게 굉장히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숫자가 작은 건 더 가벼운 볼링공이고, 숫자가 큰 건 더 무거운 볼링공으로 이렇게 표시를 막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벼운 볼링공을 굴리는 것보다는, 같은 속력일 때는 더 무거운 볼링공을 굴리는 게 볼링핀에 가해지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죠. 또 두 번째로는, 무게가 같은 볼링공을 던진다고 쳐도 내가 어떤 손에 뭐 회전력이나 아니면 순간적인 근력을 활용해서 그 볼링공의 속도를 훨씬 키워주면 볼링핀에 가하는 영향력이 역시 커지겠죠. 요거를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볼링공, 운동하는 볼링공이 갖는 운동의 어떤 에너지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볼링공의 질량을 키워주거나, 두 번째로는 볼링공의 속도를 높여주면 된다, 빠르기를 키워주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이제 실제로는 조금 더 정교한 계산 과정을 통하게 되면 단순히 질량과 속도의 곱인 그런 운동량과 같은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표시가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2분의 1의 물체 질량 곱하기 물체의 속도의 제곱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는 걸 정의를 하고요. 요거를 조금 더 정교한 물리적인 정의를 통해서 유도를 하려면, 그 들어는 봤나요? 미분 적분이라고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좀 더 고급적인 수학에서 배우는 그런 스킬들을 쓰면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물리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와서 돌아오면, 그때까지 궁금하다면 쌤이 좀 더 가르쳐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일단 운동 에너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동량이라는 정의랑 어떤 비례하는 물리량에 대한 이해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좀 꼴은 다릅니다. 앞에 2분의 1이라는 상수가 붙고요. 속도에는 제곱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들어본 식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걸로 운동 에너지라는 걸 표현을 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이제 뭐 사람마다 표현하는 건 다 다르긴 한데, 이제 영어로는 kinetic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 글자인 K를 따서 첨자로 에너지 밑에, 에너지가 E잖아요. 에너지라는 E 밑에 첨자로 뭐 K를 붙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kinetic 에너지를 그냥 줄여서 K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메모를 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 자유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면 돼요. 이런 건 뭐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운동 에너지가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표현이 된다. 정확한 식으로는 2분의 mv 제곱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는 중력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에너지인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중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은 좀 전에 에너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칠판지우개 가지고 살짝 얘기했었죠. 그거에다 좀 더 보완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분필대를, 분필대 맞나요 이거? 나 아직도 이름을 모르겠어. 어쨌든 요 대를 지표면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칠판지우개가 지표면으로부터 어떤 높이 H만큼을 높이가 영어로 height니까 그쵸, 따서 H만큼 위에 요 정도 위치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칠판지우개는 당연히 칠판지우개를 고정하고 있는 이 손을 놓게 되면 이렇게 낙하 운동을 하게 되겠죠. 무슨 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칠판지우개가 이 위치에서 이 손을 놨을 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낙하 운동을 하는 거니까, 이 경우 중력이 칠판지우개에 일을 해주죠. 맞지? 중력은 연지 아래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고, 칠판지우개 역시도 그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중력은 이 칠판지우개에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칠판 지우개, 어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h에 있는 이 칠판 지우개는 표현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 칠판 지우개는 중력에 의해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부러 좀 정의를 섞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놓으면 떨어지는 걸 그냥 놓으면 떨어진다. 이 표현을 정의를 섞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늘린 거야. 이 칠판이 놓으면 중력에 의해 떨어지니까 다시 말해 여기 높이 h에 위치해 있는 칠판 지우개는 중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뜻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너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축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h가 뭐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높이 h 위에 위치해 있는 어떤 물체들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전부 중력에 의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에너지, 중력에 의한 에너지를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냥 중력 에너지라고 부르지 않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물리학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에너지들도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크게 분류를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그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할 때는 이게 가볍게 좀 뜻을 생각해도 좋아요. 물리학 단어들 어렵지 않다 그랬죠? 우리 앞에 포텐셜 이런 말이 붙잖아요. 포텐셜이라는 말 주로 언제 사용하는지 압니까? 주로 이제 뭐 스포츠 뉴스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스포츠 드라마나 이런 거 나올 때 유망주 같은 거 다룰 때 유망주 같은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선수는 정말 포텐셜이 엄청난 친구입니다. 나중에 진짜 연봉이 확 오를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포텐셜이 무슨 뜻이에요? 뭐 잠재력, 뭐 이렇게 내재된 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쓰는 포텐셜의 뜻이나 우리가 물리학 원에서 쓰는 포텐셜 에너지의 뜻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요 칠판지우개라는 물체가 지표면으로부터 어떤 h만큼의 위치를 떠 있다고 치면 이 물체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물체가 지금 고정돼 있어서 그럴 뿐이지 언제든지 중력에 의해서 낙하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좀 중력에 대한 에너지를 약간 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잠재시키고 있는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포텐셜 에너지를 정말 물리학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훨씬 어려운 표현들을 좀 갖다가 쓰고 좀 더 깊은 내용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나가지는 않고요. 우리는 지금 에너지를 처음 다루고 있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도 물리학원에서는 처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의 막 겉핥기식이라고 개념을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 에너지를 좀 분간하고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비유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일이랑 에너지라는 개념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다. 다시 말해서 이 칠판 지우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로 인해서 중력이 얼마나 일을 해줄 수 있느냐를 계산을 한다면 그게 바로 중력에 대한 에너지의 크기가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일의 정의를 가지고 그냥 이 중력이 해줄 수 있는 일을 구해보면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보다는 유도가 지금 훨씬 간단해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좀 유도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일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물체에 가해주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었잖아. 근데 요거를 이제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면 되는 거야? 요거를 중력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식을 좀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이때의 힘은 당연히 뭐겠어요? 중력의 크기겠죠. 얼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 mg,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렇게 힘을 mg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이동거리는 당연히 어떤 이동거리겠어요? 중력에 의해 생기는 위치의 변화,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거겠지. 이 물체, 칠판지우개가 이렇게 h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중력에 의해 얼만큼 이동을 하겠어? 이렇게 그냥 낙하하겠죠? 이동거리 얼마야? 요 높이 h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 s에다가 뭘 대신 집어넣어요? h를 집어넣는다.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요 값이 즉 뭐가 된다? 요 값이란 높이 h만큼 떠있는 높이 h만큼 지표면으로부터 h만큼의 높이에 위치한 물체가 받을 수 있는 중력에 의한 일의 크기를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도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mgh가 정의가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기억이 안 날 때에는 중력에 의해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을 그냥 에너지로 칭해도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mgh를 유도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